반갑습니다. K포커스의 손성복입니다. 예, 사장님 오늘은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요즘 부동산이 계속 하락이 시작된 건지 아니면 저점이 지금 바닥을 찍은 건지 아니면 아직 오지 않았다면 언제쯤이 될지 궁금한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부동산 시장의 저점을 사실 그 어떤 전문가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점이라는 것은 지나가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듯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아직 저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보다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우선은 투자의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투자의 기준이요? 뭐 어떤 기준을 세우라는 얘기시죠? 우선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에 우리 PD님께서 투자를 하시려고 했던 세대수도 좋고 브랜드가 좋은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양 가격이 5억이었고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서 10억이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어느 정도 가격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살 생각이 있으시죠?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10억인데 분양가가 5억이었다. 네. 어려운 질문인데 저야 아직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싸면 쌀수록 좋은 건데 그렇다고 영원히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글쎄요 한 10% 20%? 그 정도 10%, 생각하는데요. 20%요? 네. 보통에 제가 저희 고객분들한테 여쭤보면 한 5, 6억 정도면 한번 구매를 당장에도 하겠습니다라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한번 시장에 가격이 그 10억을 찍었던 그 아파트가 5, 6억 정도 형성이 되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에 찾아갔더니 5, 6억 정도 되었던 매물들이 쏟아져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시장 전망이라든지 정부 정책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5, 6억이 됐을 때 우리 PD님 구매하시겠습니까? 점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더 미뤄야죠. 그렇죠. 분명히 10억 형성되었을 때만 해도 나는 5, 6억 정도만 됐을 때 바로 구매하겠다라는 것. 이게 보통 일반인 분들의 기준 베이스들이 기준점들이 금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의 기준을 잡아 놓으라는 얘기는 각 개인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 기준을 잡아 놓기만 한다면 사실은 본인이 투자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금액은 좋은 기준은 아니란 얘기신가요? 맞습니다. 일반인분들 대부분이 이 기준을 금액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선뜻 선택을 못하는 거고 가격의 등락폭이 높았거나 낮았다 했을 때 스스로가 많은 자책과 보통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본인이 만들어 놓은 투자의 기준을 만들어 놓게 되면 투자를 선택했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광주 아파트가 떨어졌을 때 그 시점에 선뜻 투자를 못하듯이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막상 그 기준이 왔었을 때에 투자를 하는 것, 그 결정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돈을 벌거나 아니면 못 벌거나 두 가지 선택 중에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선뜻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리고 사실 잃을 수도 있겠지만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망설이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게 현실인데 그보다는 나만의 기준을 갖고 어느 정도 실행을 해야 얻는 게 있다. 그게 일튼 뭐 아니면 또 어떤 간에 좀 어느 정도 결과가 있다라는 얘기시군요. 네, 맞습니다.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고 매수를 해라 라는 것은 뭐 개인에 따라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래도 일단 전문가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바닥을 보여주는 신호들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가 이 정도면 충분히 낮은 가격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정확하게 여기까지가 바닥입니다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그 타이밍 정도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우선은요, 우리가 바닥을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전조증상이 몇 가지가 있죠. 당연히 이 주택 시장의 매매가가 점점점 떨어질 것입니다. 동시에 전세가도 같이 함께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우리가 좀 더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야 될 점은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주택 시장과 실거주자, 실수요자들의 시장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매매가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성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등락폭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가치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세가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죠.
전세가가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을 만하다라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까지 바닥이다. 현재는요, 전국 마찬가지로 전세가, 매매가 동시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건 매매가는 곤두박질 치더라도 어느 순간 전세가가 자리를 잡고 다시 반등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점이 저는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첫 번째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신다면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뭐 부동산을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실수요에 가깝게 혹시나 지금 현재 무주택자인 분들에게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장님께서 지금 무주택자라면 이번 시기, 하락장이 시작된 이 시기에 집을 사야 될지 고민스러운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제 만약에 주택이 없는 상태로 집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네요. 그죠? 저라면은 잠시 미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바닥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이 시점에 전세가, 매매가가 동시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전세가가 실수요자의 가치의 지표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 어떤 걸 저 같으면 기다리겠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전세가가 반등하는 시점을 먼저 기다릴 것 같고요. 광주광역시 기준으로 봤을 때 공급 이슈라든지 이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을 좀 더 같이 보고 요게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저 같으면 구매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이슈들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만이 단단한 시장 가격이 형성될 것 같거든요. 그때까지는 잠시 미룰 것 같습니다. 조금은 더 다른 신호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게 현재 시점의 진단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뭔가를 들어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라도 최소한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주택자에겐 조금은 기다려라 라는 말씀 주셨고, 그러면 현재 1주택이신 분들, 뭐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생기신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자녀들 때문에 갈아탈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현재 집이 있다, 이분들은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집이 1구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무주택자보다는 좀 더 다양한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보통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내놔서 팔아야 되나, 아니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갈아타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실 거고, 저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을 언제 구매했는지 구입 시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장 많은 고민을 할 사람, 예를 들어서 한 최근에 1, 2년 안에 구매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구매한 지가 한 3년에서 5년 이 정도로 전에 구매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고, 마지막으로 좀 오래 보유했던 분들, 8년이나 10년 이상 보유했던 분들, 세 가지 부류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지금 현재 마음을 졸이고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래도 첫 번째, 가장 최근에 사신 분들이 급등기에 사서 갑자기 급락을 하니까 조금 마음이 불안할 것 같습니다. 맞죠. 최근에 사셨던 분들이 가장 고민이 많으시겠죠.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구매하셨던 분들부터 심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장기 보유하셨던 분들, 8년에서 10년 전에 사셨던 분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라 그러면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에 굉장히 상당히 많은 차익을 남기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요, 우선 심리적으로 급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떨어진 저점에도 나는 남은 게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도 고민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걸 내놓고 팔아도 이득이 남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데로 이사를 가볼까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두 번째 분들입니다. 3년에서 4년 전에 그리고 5년 미만에 구매하셨던 분들, 이분들 또한 사실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시가를 대비를 해보면 그래도 아직도 그 당시에 사셨던 금액보다는 덜 떨어진 상태입니다. 광주 기준으로.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심리 상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저점 좀 더 지나가면 괜찮겠지. 왜냐하면 아직도 마음의 여유가 조금은 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최근에 1, 2년 이내에 구매하셨던 분들, 이분들이 가장 큰 문제죠. 팔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걸 이걸 갖다가 대안으로 찾기도 어려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뭐 매매가도 떨어질 테고 지금 현재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대출 금액 또한 많이 버거운 상태이실 겁니다. 많은 고민을 하겠죠. 근데 전체적인 시장의 이 하락은 누구든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선에서 정말 잘 사시고
분양가 좋을 쌀 때 잘 투자하셨던 분들도 동시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이거에 대한 대안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 스스로가 선택한 투자 이거에 대한 자책과 후회를 하지 않는 이 멘탈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아파트 무슨 목적으로 구매하셨어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저는 투자는 아니지만 살다가 가격까지 오르면 좋겠어요. 사실 이건 투자거든요. 근데 나는 정말 고주 목적으로 구매했어요. 여기가 가격이 오르든 안 오르든 상관없습니다 하는 분 잘 없거든요. 사실 자가 목적, 실고주 목적으로 구매하신 분들이라 그러면 이게 떨어지든 올라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상담 끝에는 그 집은 투자성이 있었다라는 것이 일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본인이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매했던 투자 목적이 있었던 이 집이었다면 당연히 투자라는 것은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 정말 적지 않은 금액 주고 내가 부동산에 대한 어떤 지식을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멘탈 부여잡고 다른 투자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여기에서 내가 계속 자책을 하고 나는 정말 안 돼. 더 이상 못하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더 이상 투자는 하기 힘든 멘탈을 가지시게 되는 겁니다. 네,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 오늘 해주신 것 같고, 뭐 유주택자든 무주택자든 간에 참 본인이 처한 위치에 따라서 조금은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여러모로 정리를 해주신 것 같네요. 고객분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뭐 또 한 2주 정도 영상을 못 찍게 되니까 한번 인사 말씀 해주시죠.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2022년 사실 굉장히 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이 시장이 격렬 많이 지금 얼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시즌일수록 여러분들 너무 무리한 투자하지 마시고 사실은 지금 이때에는 차라리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오히려 국가가 주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에는요 더 많이 알아보시고 내년을 투자를 준비할 수 있는 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